챕터 6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전기와 자기 요약. 갈바리의 동물 전기에 대한 역사적인 발견 이후에 수백 년 동안에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생명의 전기적인 양상에 대해서 연구해왔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기초적인 연구로 신경 전도, 근육, 근수축, 분비, 그리고 생식과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인 과정에서 단순히 전기의 역할을 알아내기 위한 과한된 연구들이었다. 생체 전기에 대한 응용 연구는 상처 치유와 질병에 대한 방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기장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예를 들어서 피부가 훼손하거나 장기가 손상을 입었을 때 손상 전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전이는 외상 부위로부터 파동의 형태로 흐른다. 손상 전이는 조직이 정상 상태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세포와 조직 반응을 시작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놀라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서 몸은 반드시 본래의 청산인을 참조하여 손상받은 세포와 조직 구성 요소들을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적으로 손상 전이를 높여주면 상처 봉합률과 재생의 범위가 향상된다. 이것은 만성적인 상처에서 치유를 자극하는 경우처럼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응용될 수가 있다. 우리가 건강한 기능 유지와 손상의 복구에 전기의 역할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매우 다양한 치료 장비들이 고안되었다. 이 장비들 중에서 몇몇은 그 장비를 사용한 사람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추천은 과학이 아니다. 블랙슨의 보고서에 따라서 재조직된 의학교육은 약하게 초점을 맞춘 의학이 등장하도록 했고, 경제논리와 기재적인 분위기는 신약 개발에 주된 노력들을 집중시킨 반면에 에너지에 입각한 접근법들을 좌절시켰다. 블랙슨의 보고서 이후에 대략 50년간 전기, 자기, 빛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 미국 FDA 약국에서 뼈의 치유를 자극한 맥동 전기장, 맥동 자기장, 맥동 전자기장을 사용한 승인은 1979년에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방법들은 5장에 언급된 것처럼 전기를 통해서 골절의 치유를 자극한 런던의 버츠의 작업에 뒤이은 것이다. 에너지 기술을 FDA로부터 승인받은 절차가 부록 2에 기술되어 있다. 많은 의학 전기 장비들이 종종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승인 과정을 거쳐서 FDA 승인을 받았다. 이들 중에서 몇몇 장비들은 이 장에서 소개될 것이다. 손상 부위에 대해서 시원하지가 않네. 손상 전이 분계 전이라고 불리면서 신경, 근육, 피부나 그 밖의 다른 조직에서 상처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 사이에 발생하는 전이를 말한다. 이런 상처 치유 과정, 피부나 그 밖의 조직, 기관이 손상을 입은 후에 스스로 복구되는 복잡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 현상이다. 회복되는 반 회복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카를로 마트치 1868년까지의 이 생체 전기 연구의 선구자였다. 마트치는 1825년에 레오폴도 노빌리에 의해서 개발된 고감도 검유기를 사용하여 손상을 입어서 반응성이 높아진 생체 조직이 직류 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이러한 전류는 5장의 그림과 같이 보이는 것처럼 조직 덩어리를 연달아 이어 붙임으로써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근육에서 손상된 부위와 온전한 부위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존재로부터 손상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1844년이군요. 에밀 하인리 디에 레이몽은
1865년에 이를 다시 확정했다. 이런 것을 손상된 신경에서도 유사한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역사적으로 손상 발견된 시점은 신경의 휴지 전이와 활동 전이가 발견되기 이전이었다. 1970년도 레이몽은 1844년은 식염수에 담근 사람 손가락의 표피에 난 작은 상처에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헬리츠카 1910년에 의해서 재확인되었다. 1980년에 일링 월스와 바크가 사고로 절단된 손가락의 근위 부위를 식염수에 담갔을 때 전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했다. 연구 결과들은 인위적으로 손상 전이를 증가시키면 상처가 아무는 비율과 재생되는 범위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양한 범죄의 에너지 치료들, 즉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핸즈온 치료, 치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료들이 만성적인 상처 치유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빌리에서 개발된 무정위 검열계, 특히 피부와 안구 각막에서 나타나는 손상 전이에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피부가 잘리거나 구멍이 나면 치유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정기적인 자기적인 이 그림이 이렇게 노빌리에 의해서 개발된 무정위 검육의 손상 전이. 많은 만성적인 상처들은 조직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으면서 매우 천천히 아물거나 오히려 악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치유하기 어려운 만성적인 상처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 방법, 특히 간호사나 물리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전기 자극이다. 이 방법은 인간의 몸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생체 전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것이 골절이나 연조직의 상처 치유를 조직한다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다. 우리 몸의 내생적 생체 전기 시스템이 정상적인 상처 치유 과정을 유도해내지 못할 때 몸 외부로부터 치료적 전기 흐름을 복구 현장에 유입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가해진 전류는 자연적인 생체 전류를 흉내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상처의 치유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성공하게 되는 메커니즘 중에서 하나는 전기장이 세포를 복구 현장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상처 복구에 관여하는 호중구, 대식세포, 섬유아세포, 상피세포는 전하를 띠게 된다. 상처 부위에 가해진 전기장은 이들 세포가 복구 현장으로 주전성 이동을 하도록 촉진하여 상처 치유가 가속화된다. 전기장이 또 다른 효과는 복구 과정에 관여하는 세포의 ATP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이유는 세포를 이동시키거나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할 때 그 밖에 대체할 필요가 있는 분자들을 합성하는 데 모두 ATP로부터 얻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챈 등에 의해서 입증된 바 있다. 1982년 그는 10에서 1000 마이크로 암피어의 전류가 ATP 레벨을 3배에서 5배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다 높은 세기의 전류, 즉 밀리 암피어 단위에 이르는 전류는 오히려 단백질 합성을 감소시킨다. 이는 만성적인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경우처럼 치료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 흥미롭게도 전기적 자극은 녹색 식물 엽록체의 ATP 생성에 또한 촉진시킨다. 전기 자극이 2007년 영국의 연구자들인 클레카 게스트는 6개월 이상 치유되지 않는 만성적인 상처가 있는 노인 환자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자극과 표준처치법의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 연구했다. 그들은 생체 전기 자극을 통해서 다루기 힘든 상처의 33%를 16주 안에 치유시켰으며 일주일간 필요한 의료진의 방문 수도 4.7회에서 2.3회로 줄이고 비용도 16% 절감시켰다. 대부분의 임상실험에서는 13%에서 50%의 유리한 치유 비율의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3년 1999년 자오 포레스터와 맥케이그는 배양을 통해서 각막의 표피세포를 연구하다가 세포의 분화 방향이
세포에 가해진 작은 전기장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기장의 세기는 150mV/mm로 이는 많은 발달과 재생 시스템에 측정되는 전기장 세기의 범위에 속한다. 1988년 직류에 의한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세포 분화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폐하의 형태 발성, 신경이나 상피의 분화, 상처 치유, 종양의 형성 등이 있다. 내성적인 생리적인 전기장은 세포 분열의 축을 조정해서 딸세포의 위치를 잡아줌으로써 이 과정의 일부 혹은 전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전기장이 어떻게 조직 복구와 재생 과정의 제어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 생체 내의 전기장을 측정했을 때와 같은 크기의 전기장을 적용하면 상처에서 세포 이동, 세포 증식, 신경 발생을 이끌게 된다. 2010년에 의해서 검토된다. 1982년에 바커, 제프와 베너글이 기니피그와 사람의 피부에 대한 상세한 전기 생리학적인 특성을 연구하여 보고하였다. 기니피그가 연구 대상이 된 것은 체모나 분비샘이 없는 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니피그의 피부에는 배터리가 있는데 이는 그 힘에 있어서 개구리 피부에 배터리와 비견될 만하다. 개구리의 피부는 산탑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주변의 연못물에서 염분을 흡수한다. 포이드의 피부 배터리는 주로 표피의 상처 치유에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버거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1982년 연구를 통해서 피부 배터리는 표피에 죽어있는 옅은 층인 각질층보다는 표피에 살아있는 깊은 배아층에 위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표주 상태의 피부 전이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며 20에서 200 MV의 범위 안에 놓이며 양쪽이 양극 플러스인 상태로 형성이 된다. 바크와 동료들은 피부의 전기장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세포들의 이동, 재상피하로 알려져 있는 활동으로서 이를 통해서 상피의 방어막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을 도움을 준다고 제시했다. 이와 같이 세포의 이동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1885년 이 같은 세포 이동을 역동적인 면모는 양서류 피부를 이용한 레시의 연구 1955년을 통해서 훌륭하게 기록된 바 있다. 그는 각각의 피부 세포에 감염 붉은색 천연 비영렬의 입자를 주입했다. 색소가 주입된 세포들은 살아있는 채로 잘 관찰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현미경을 이용하여 레시는 상처 치유 과정 동안에 세포들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는 표피 세포가 유동화되는 물결이 만들어지며 이는 기저막에서 뜯어나와서 상처의 중심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얇은 층의 형태를 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세포 이동은 상처가 아물었을 때 멈추었다. 표피 세포 및 다른 종류의 세포의 이동을 포함한 세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현재는 더 많은 것들이 알려져 있다. 1971년 세포의 기어가기는 제일 상태에 있는 세포 골격이 가역적으로 변화하고 기질에 가역적으로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레시는 표피 세포가 활성화되는 물결이 상체의 경계 부분에 시작해서 주변의 조직으로 시간당 0.4mm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발견했다. 바크와 동료들은 상처 주변의 피부 배터리를 통해서 형성된 안정적인 횡방향 장에 반응하여 세포가 이동한다고 제시했다. 1981년 피부의 안쪽이 양극으로 유지되는 피부 배터리에 의한 분극 현상과 상처 부위의 피부 안쪽으로 흐르게 되는 전하의 흐름을 나타내었다. 손상 전이는 표피세포, 섬유세포, 백혈구의 이동과 신경성장 및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움직임을 촉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연구 1975년 이렇게 볼 수 있는 많은 연구들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피부 배터리는 상처 치유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상처가 그런트 인절이 됐는데 이렇게 신경이 치료의 과정을 시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네요. 이렇게 왼쪽 그림에서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부위를 안에서 유형체는 음연의
흐름이 보인다. 음이온의 흐름이 치유하는 이에 따라서 형성된 전기장염 표피세포의 섬유화세포, 백혈구의 이동 및 신경성장의 상처 부위로 향하도록 만든다. 자, 오른쪽 그림은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휴식 시 유지하는 피부 안과 밖 사이의 전압이다. 전압. 피부 안과 피부 밖에 마이너스 음이온이 이렇게 전압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사용했네요. 자, 1972년 리케는 상태 치유와 연관된 피부의 임피던스 특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때 사용한 연구 방법은 피부의 방형파를 흐르게 하고 오실로스코프로 통한 저주를 사형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1971년 상처 치유 마지막 단계는 수축이다. 상처는 근섬유화 세포 활동으로 인해서 크기가 더 작아지는데 근섬유화 세포는 상처의 경계 부위를 붙잡고 평활근 세포들이 수축할 때와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서로를 끌어당긴다. 전형적인 배터리로 작동되는 4개의 전극을 가진 경피 전기 신경 자극 텐스와 맨스. 텐스는 여러 해 동안 인정받아온 전기치료 방법이며 그 특성이 잘 기술되어 있다. 미세 진료 치료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텐스와 맨스. 염증을 줄임으로써 통증을 치료하는 것은 만성질환에서 염증의 역할에 대한 방대한 양의 연구와 어머니기 2007년의 논문 통증의 생화학적인 기원 통증의 새로운 법칙을 제안한다. 모든 통증의 기원은 염증과 염증 반응이다. 파트 3 중에서 통증 법칙의 통합에서 제시된 가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미세 전류 FSM은 다양한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 기술로 최근 떠오르고 있다. 마이크로 암피어 레벨의 전기 자극을 주는 쌍을 이루는 주파수들이 전도성, 흑연 장각, 물기가 있는 수건 또는 젤 패치의 조합을 환자 피부의 특정 위치에 가해진다. 전류의 크기는 텐스에서 사용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다. FSM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특정 상태를 치료함에 있어서 적절한 위치에 주파수를 한지 몇 초 만에 나타나는 완연하고 뚜렷한 조직의 유연화와 따뜻해짐이다. 비슷한 현상이 다른 에너지 기반 기법들에서도 종종 관찰된다.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조직은 몇 초 안에 빠르고 완연하게 유연해진다. 적합한 주파수의 조합이 적용되었을 때 적용된 몸의 부위와 상태에 관계없이 보통 온몸의 조직이 전신의 근육 긴장도가 변화하는 것처럼 유연해진다. 유연해진 조직들 사이에 가끔 반응이 없는 부위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는데 국소적인 근긴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위들은 주파수 선택과 도체가 놓일 위치를 추가해야 한다. 단단하고 거칠고 흉터지고 딱딱하고 견고해진 뻣뻣한 근육 조직은 몇 분 내에 부드러워지고 비닐봉지 안의 푸딩처럼 흐물흐물해진다. 조직은 따뜻해진다. 환자는 비몽사몽하거나 멍해질 수가 있다. 이럴 때가 오히려 치료의 효과가 일어나는 때다 이 말이죠. 편히 쉬는 어떤 흐물흐물하고 좀 뭔가가 느슨한 것 같은 뭔가 긴장하지 않는 때에 치료의 효과가 가려진다. 제 위치를 지킨다. 여기에서 FSM을 통한 조직 유연화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되는 관점이 있다. 하나는 이것이 치료적 주파수 적용의 부작용이며 생리학적인 중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관점은 상해나 육체적 또는 정서적인 트라우마 그리고 다른 병리적인 상태가 몸 전체의 근긴장 또는 국소적인 근긴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조직이 유연해진 것은 병리 생리학적인 처리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아래에 기술된 것과 같이 어빈 코어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생각해볼 때 환자들은 트라우마,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다른 상태로 인해 근육 긴장도의 증가를 자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병원을 찾게 되고 조직의 유연화하는 치료가 진행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신경과학자이자 정골요법 연구자인 어빈 코어는 다양한 신체의 기능 장애와 연관되어서 전신 근긴장이 높게 지속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감마 루프 가설을 만들었다. 1978년
생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 정골요법사들, 카이로프럭트들, 근학 연구자들은 상해 또는 질병이 국소 근긴장 또는 전신 근긴장을 높이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연구함으로써 코어의 아이디어를 확장시켜 나갔다. 코어의 가설에 따르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실제로 예전의 트라우마 또는 다른 장애 때문에 근긴장도가 높아져 있거나 또는 긴장된 부위를 지니게 되는데, 조직이 유연해지는 것은 FSM 또는 다른 방법들이 그것들의 병태의 생리학적인 원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요소들은 원발성 성류 근육통 증후군과 연관이 있는데, 안테스 등 1984년, 마인스 2003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래된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해서 쇼크 상태에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에 출범하는 FSM의 기원과 초정 메커니즘 적용 방법, 실용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다. 이 기법은 마이크로암피어 수준의 저준위 전류로 가해지는 쌍을 이루는 주파수와 생물학적인 공명 현상에 기반하고 있다. 흑연 장갑을 전극으로 사용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적절한 신체 부위에 특정한 미세 전류 주파수를 적용하는 것이 다양한 질환들에 있어서 통증과 염증을 매우 효과적으로 줄여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많은 미세 전류 장치들과 마찬가지로 이중 채널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주파수는 0.1에서 999Hz까지 변환이 가능했다. 이후 출판물들은 다양한 건강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프로토콜을 기술하는데, 성공적인 적용 사례들을 기록한 다기간 임상사례 보고서와 질환의 병태 생리학 리뷰, 감별 진단, 진행 등의 연구들을 다루고 있다. 근육 통증에 대한 FSM의 적용을 기술한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주파수들과 주파수를 조합해서 발견하게 된 역사를 포함 요약이 되어 있다. 2010년도에 카르 6.4에서에 의해서 개발된 주파수 미세 전류 FSM이 신호 발생 장치에 부착된 이렇게 B는 미세 전류를 몸속으로 전달하기 위한 특정 주파수 미세 전류 기법, 이 전류를 이렇게 인대에 이렇게 하고 있군요. 통증과 염증의 경감을 가져오는 방법은 아마도 항산화 전자들을 손상 부위에 전달하는 신체적인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 나가는군요.